금주 주요 일정을 보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정은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사건 첫 변론 기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변론 기일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서증들, 그러니까 증거로 가져올 것들, 주장들이 펼쳐지더라고 오늘 쭉 낮에 봤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오늘 된 이야기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2차 변론 기일을 24일 오후 4시에 갖겠다. 24일 오후 4시면 언제입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2차 변론 기일을 갖는데 그때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차장, 최재훈 부장에 대해서 각 30분간 당사자 신문을 한다. 그리고 변론 종결을 한다.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변론을 거기서 끝낸다. 2차 변론 기일까지 해가지고 이 탄핵 심판 변론을 끝낸다. 그리고 최종 의견 진술까지도 그날 당일날 한다. 즉 다음 주 월요일이면 검사장을 비롯한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신문 절차는 끝나는 겁니다. 변론 기일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뭐죠? 종국 결정만 남겠죠. 아마 이 결정이 대통령 결정보다 먼저 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탄핵 심판이라는 게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이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이건 매우 엄중한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로 탄핵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절대 두 번의 심리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의 심리로 사실상 끝나겠다는 말이잖아요. 이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탄핵 심리를 더 진행시킬 필요가 없겠다라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만약에 기각이 아니라 인용을 할 생각이 조금만치라도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다면 두 번으로 끝내지는 않을 겁니다. 두 번으로 끝내가지고 탄핵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검사들이나 대한민국 예를 들면 이게 장관들이나 이게 두 번 심사하고 탄핵한다고 그러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즉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에 끝낸다는 소리는 탄핵 못한다는 소리라고 들립니다. 이게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 기일입니다. 내일은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날은 아니고 여러 가지 서증이랑 양측의 주장들을 쭉 서술하는 날이죠. 그러고 나면 모레 수요일 날 2월 19일 날 수요일 날은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4차 증인신문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뭐라고 그러죠? 양형증인이라고 그러나요? 정준이 양형증인, 이재명 측에서 부른 정준이 양형증인이 있을 겁니다.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은 지난 3차에서 그 증인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증인이 백현동과 관계해서 뭐 국토부에 압박 없었다라는 정도, 그 이야기 한 것 정도가 조금 특이사항이었고 나머지는 별로 특이할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재판부가 검찰 측에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정을 해주라라고 했고 그래서 더 갈라보겠다라고 결국은 검찰이 대답한 거 정도. 자, 그리고 또 2월 19일 날 있을 일은 한대행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심판. 이게 이제 한덕수 대행의 정족수와 관계된 권한쟁의죠. 그 공개 변론이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순서가 틀렸는데 순서가 굳이 저렇게 가도 되는 이유는 뭘까는 이따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날 2월 20날 윤통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 이날은 증인으로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이 세 사람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이 첫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그리고 구속 취소 신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날 이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첫 공판 준비 기일 플러스 구속 취소 신문이 있고 거기하고 오후에는 또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루에 소화하는 게 불가능해서 탄핵 심판을 연기해 달라라고 했는데요. 아마 연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연기하게 되면 아마 윤통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은 2월 25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일정이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이제 권한쟁의 선고 기일이 미정인데요. 언제 결정될까요? 재판관 평의를 거쳐서 양측에 통지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이거 날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날짜도 제가 보기에는 이 여러 가지 연결되는 것 같은데 한대행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좀 뒤에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일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헌재가 참 여러 가지 복잡하죠. 헌재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 보니까 모든 일이 꼬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현재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 제가 예측하기 도저히 힘들고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답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를 순서의 묘미라고 할까요? 순서를 이리저리 꼬아놔가지고 사람들을 못 알아보게 해놨을 뿐이지 대부분 기각각하가 거의 너무 뻔해 보이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문영배 대행이 지난 탄핵 심판 지난 기일에 8차 기일이죠. 그때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워낙 어설프게 진행하고 있는 탄핵 심판이기는 한데 문 대행이 이렇게 어설픈 사람인지는 몰랐는데요. 제가 뭐 저는 말을 그대로 흉내내지는 못하지만 그때 했던 말들을 한번 보면 문 대행이 18일까지 즉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증거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대통령 측 그러니까 피청구인 측이 반발을 합니다. 14일 날은 평의에서 추가 증인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더니 18일 날 증거조사를 강행하겠다는 건 증거조사로 바로 간다는 건 증인신문 더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증인 신청을 배제하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항의를 한 거죠. 왜 우리가 신청한 8명의 추가 증인은 안 하느냐. 그러니까는 이제 서류를 흔든 겁니다. 이게 제가 진행하는 대본입니다. 이거 제가 쓰는 거 아닙니다.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서는 8분 아마 헌법재판관들을 말하는 거겠죠. 8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지 거기서 덧붙여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잘 곰씹어 봐야 되는데요. TF가 뭐냐에 대한 문제가 생겨버렸고 그 다음에 TF가 뭔들 TF가 법적인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 대본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대본이라는 게 뭐 별거겠습니까? 순서에 맞춰서 뭐 좀 써준 거겠죠. 근데 제가 볼 때 문영배가 저 말을 한 건 본인한테 엄청난 압박감이 가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나쁜 놈 아니다. 다른 헌법재판관들도 다 동의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다라는 그 말이 하고 싶었을 겁니다. TF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습니다. TF는 법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헌법상의 조직인 거고, 그 다음에 헌재 연구관들이 있죠. TF는 뭐 자기들이 만들 수도 있을 텐데, 그거야 편의상 자기들이 만들어서 회의를 같이 할 거고, 그 TF 멤버들이 헌법재판관과 같이 앉아서 회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만, 근데 TF에서 만든 대본에 따라서 자기는 그대로 말할 뿐이다라고 하는 건 진짜 무책임한 겁니다. TF에서 어떻게 만들건 거기에 대한 결정권은 당연히 헌법재판관 8명이 있을 거고 그중에서도 권한대행이 그중에서도 결정하는 권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자기가 결정한 거지 무슨 그러니까 8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지 거기서 덧붙여 하는 것은 없습니다라는 말을 굳이 하는 건 뭐냐면 이 문영배 권한대행이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를 스스로 자인한 거라고 봅니다. 나만 나쁜 놈 아니다. 내가 뭐라 결정을 한들 그 결정은 8명의 공통 의견이기 때문에 나만 욕하지 마라. 정말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중요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권한대행이 하는 말이 나만 나쁜 놈 아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저는 되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한 거고 실제로 헌법재판소 TF는 과거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때도. 그리고 뭐 선임 헌법연구관이 팀장을 맡고 있고 구성원은 10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밝혀지고 있기는 하던데 그렇다 한들 헌법재판소 TF가 뭐 이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결국은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를 보조하는 조직일 가능성이 크죠. 그 이상이라면 헌법재판관들 전부 어디 짐 싸들고 집에 가야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국회의원이 있으면 보좌관이 있듯이 헌법재판관이 있으면 헌법재판관을 보좌하는 사람들이겠죠. TF는. 근데 TF에서 써준 거 그러니까 보좌관이 써준 거 읽었을 뿐인데 나를 욕하지 마. 이런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문영배가 하는 말은. 정말 못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연중에 자기 속마음을 노출했다고 생각하고요. 설마 헌법재판관이 그 헌재 연구관들이 써준 거 그대로 합니다라고 말한 건 아닐 거고, 문영배의 속뜻은 이걸 겁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전부 같은 생각이니까 나만 죽어라고 욕하지 마라. 그게 제가 보기에는 문영배의 속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헌재 측에서도 해명을 했죠. 그 대본이라는 게 절차 진행의 초안일 뿐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차 진행의 초안일 뿐이겠죠. 대본이라는 거는 재판부에서 합의한 내용을 연구부에 지시하면 연구부는 그걸 토대로 절차와 관계된 초안을 만들어 운영 초안이죠. 내용은 당연히 재판부와 합의를 통해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아니다 싶으면 진행하다가도 바꾸면 되잖아요. 권한대행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진행하는데. 근데 자기가 바꾸면 되는 걸 내 욕하지 마라, 같이 다 이야기해서 한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보고 신문 못하게 만든 거라든지 여러 개의 부적절한 불법적인 헌재의 결정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온갖 비난과 비판이 문영배 본인한테만 쏟아지는 것 같아서 억울했던 모양인데, 아니 이런 거에 억울할 것 같았으면 전부터 제대로 했어야죠. 제대로 못한 본인의 책임이 큽니다. 그 부분을 스스로 혼자 욕먹는 게 억울해하는 문영배가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문영배 본인이 잘못한 것들을 반성을 해야지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겨우 그 정도 실력으로 헌법재판관을 그 정도 배짱으로 그 정도 책임감으로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TF가 대단히 의심스러운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TF 핑계를 댈 건 없고, 문영배의 속마음은 헌법재판관 8명이 다 같이 합심해서 내린 결정이니까 나만 욕하지 마라, 이게 문영배의 속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라도 본인이 계속 욕먹을 것 같으니까 미리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 오로라님 민주당과의 그거는 너무 나간 거고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무슨 이신점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헌법재판관인데 민주당과 뭔가를 내통을 해가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라도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허영 교수도 이미 비판을 했고, 저도 누차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지금 뭐 욕 먹을 만큼 신나게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이라도 좀 제 정신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